사정관 폐쇄가 뭔지를 질문을 주셨거든요. 말 그대로 사정하는 관, 우리 몸속의 관이 결국은 정액이겠죠. 정액이 어디서부터 생성되어서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정액에 이제 정자까지 섞이면서 사정이라는 복잡한 상황을 거쳐서 이제 배출이 되는 건데, 사정관 중 어딘가가 폐쇄, 막혀서 어떤 잘 되지 않는 그런 걸 의미하시는 것인지. 저도 궁금한 게 네, 질문을 딱 이렇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사정관 폐쇄는 비뇨기과적인 용어로는 해당 부위가 딱 있거든요. ejaculatory duct라고 하는 부위가 막힌 거를 사정관 폐쇄라고 하고 네. 남성 불임의 요인 중에 하나인 건데, 혹시 질문해 주신 분께서 뭐 정액이 잘 안 나온다, 네. 그래서 어디가 막힌 것 같다는 의미에서 폐쇄라는 표현을 쓰셨다면은 그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것 같고요. 네. 일단은 그 고지고대로의 교과서적인 사정관 폐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. 네, 55세시지만 뭐 늦둥이를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. 사정관 폐쇄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남성 불임 또는 난임, 네, 그 카테고리죠. 난임, 임신이 잘 안 되는 거를 정의를 1년 이상 부부관계를 자연스럽게 피임 없이 했는데 아기 소식이 없으면은 뭐 난임 또는 불임이라고 원래 불렀었잖아요. 요새 불자는 좀 안 하는 것 같고, 불임이라는 표현을 좀 안 쓰고 난임이라고 여기서 쓰고 있는데, 뭐 산부인과에서 이건 더 많이 보시겠죠. 남성 쪽 요인이 원인이 되는 게 보통 절반 정도를 보죠. 네, 각자 반반. 메일 팩터가 유일하게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가 한 20-30%, 남자 여자 같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한 40%, 여성 온리 문제인 경우가 한 30-40%에서 결론적으로 한 반반 정도 됩니다. 그 환자분이 오셨길래 한번 적어봤거든요.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서 여성분께서는 산부인과에 가셨는데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, 남자분께서는 검사를 위해서 비뇨의학과에 오셨어요.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, 그럼 보통 저희가 임신 전 검사 같은 거 할 때 신체 검사를 먼저 하죠. 그렇죠. 그게 뭐야?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고환 크기도 매우 중요하고요. 그리고 간혹 정관이 생성되지 않거나 잘 만져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이라는 건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라서 먼저 한번 시행은 해보게 되죠. 중요한 소견입니다. 이거 중요합니다. 네. 일단 양측 고환 사이즈가 정상인지 만져보고, 고환을 둘러싸는 부고환이라는 부분 멀쩡한지 보고, 그 정자들이 통하는 정관, 사정관하고 조금 다릅니다. 정관은 양쪽에 고환에서부터 올라가는 통로가 양쪽에 있는 것이고, 사정관은 나중에 한 갈래로 이제 나오는 길인데, 아무튼 정관은 멀쩡한지를 또 봐야 되고, 정계정맥류라고 하는 또 질환도 있죠. 한 10% 정도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요. 특히 왼쪽에 잘 생기는데, 고환의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주변부에 정맥이 늘어나서 하지 정맥류는 하지에 정맥이 늘어나는 걸 의미하고, 정계정맥류는 정소 시스템 근처에 정맥이 늘어난 거, 그러니까 늘어난 걸 류라고 합니다. 그래서 덩굴 류자를 써서 덩굴처럼 이렇게 얽히설키 있는 게 정계정맥류인데, 이게 있는 분들은 임신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고, 정자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 보게 돼 있고,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도 하죠. 네. 남성 호르몬 수치, 어떤 요포 자극 호르몬이라든 내분비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,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정액 검사를 시행을 해봤어요. 한 번을 했는데 좀 이상 소견이 있어서 두 번을 했다는 얘기일 것이고, 두 번을 했더니 볼륨 양이 0.5cc, 0.8cc. 좀 적었네요. 적은 거예요. 이거는 보통 2cc가 넘어야지 정상으로 보통 보는데, 네. 양이 적었어요. 그리고 정자가 안 나왔어요. 다른 의심병변은 없었는데 pH 산성도가 조금 낮은 거죠. 7점대 중반 정도 이상 되는 거를 이제 정액의 보통 성상이라고 보는데, 그렇죠. 약산성의 질을 이겨내기 위해서 좀 그렇죠. 중화시키는 그런 정도가 필요하죠. 약간 산성화가 됐다는 얘기고, 네. 이런 거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.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해봤습니다. 전립선 초음파를 봤더니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? 일단 방광은 잘 소변이 없으니까 쪼그라들어 있고, 전립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은 맞는 것 같은데요. 전립선 뒤쪽으로, 원래는 전립선 뒤쪽으로 그냥 옹기종기 조금 있는 정도구나 라고 보일 만한 그런 정낭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네요. 네, 부어 보이죠? 네. 정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, 이런 게 좀 늘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. 늘어나 있다는 거는
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역행성으로 좀 부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. 네, 부어있는 거 안에 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부어있니? 하고 이렇게 찔러서 보았더니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자가 거기에 와글와글 했던 것이죠. 모여 있는 거죠. 정자들이 앞으로 안 나오고 그 공간에 고여 있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사정관 폐쇄, Ejaculatory Duct Obstruction이라고 해서 EDO라는 약자로 저희가 씁니다. 저희가 뭐 수술적인 교정을 통해서 사정관 폐쇄를 교정을 할 수가 있겠죠. 막힌 곳을 뚫어주면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정관 폐쇄라는 흔치 않은 경우예요. 네, 사실은 거의 임상에서 본 적은 없고 대학병원 비뇨의학과에서도 남성의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이런 치료를 하시게 되죠. 그렇죠. 네. 물론 다른 프로토콜도 많이 있습니다. 이 정자가 발견되었길 망정이지 정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안에서 애초에 그 정낭 안으로 이송하는 그 뭐 정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막혔을 수도 있고, 그리고 이 프로토콜에서는 뭐 조금 빠져있긴 합니다만 애초에 그 정자가 아예 없다면 아예 뭐 없다면. 고환을 조직 검사를 고환 하거나 조직 검사라는 경우도 있죠. 살펴보기도 하죠. 그래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정관 폐쇄라는 어떤 그 특이한 상황, 아주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뭔가 남성 난임, 질문자분께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은 비뇨의학과에서 일단 검사를 해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검사 과정을 거쳐서 원인을 지목을 해야 돼요. 원인이 밝혀져야 그 교정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고, 남성 난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정 가능한 팩터는 교정을 하는 것이고 교정이 안 된다면은 다른 대처법을 찾아야 돼요. 네, 뭐 IVF라든지 그렇죠. 그 뭐 보조생식술이든 보조생식술이 됐든지 시험관 아기든 시험관 아기건 네, 빠른 판단을 요하겠습니다.